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오늘 자마린 23번째 시간, 오늘은 MVVM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하고 추가적으로 한 두 강, 세 강 정도에 걸쳐서 MVVM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MVVM은 프로그램 아키텍처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프로그램을 설계해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설계를 해야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도 편하고 나중에 유지 보수할 때도 편하고 나만 편한 게 아니라 우리 같이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있는 모든 개발자들이 편리하게 편하게 개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고민해서 나온 하나의 설계 구조, 프로그램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MVVM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MVVM의 기초가 되는 기초가 된다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먼저 나와서 유행을 했던 MVC 아키텍처 프로그램 방식, MVP 등도 한번 살짝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MVC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MVC는 여기서 MVC 뭐의 줄임말이냐면 모델 뷰 컨트롤러의 줄임말이라고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내가 이렇게 만들어요.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뭐 이 프로그램이 간단한 예제 뭐 어, 그 테스트용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전혀 이런 아키텍처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실제 실무에서 돌아가는 큰 프로젝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프로그램에서는 프로그램을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어떤 룰에 의하지 않고 룰을 지키지 않고 나 혼자 마구마구 코딩을 해요. 음, 보통 우리가 뭐 날 코딩, 하드 코딩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막 코딩을 했어요. 그러면 전혀 구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규모가 점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요? 개발해 나가기 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은 나중에 추후에 유지보수 차원에서도 굉장히 애를 먹어요. 프로그램이 확장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일부분을 갖다가 변경할 때, 기능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때도 그 부분을 떼어내서 다른 것으로 이렇게 교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것만 떼어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요거와 관련된 다른 부분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프로그램을 다시 새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수들이 뭐 프로그램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던 고수들이 좀 이렇게 분업화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프로그램을 모듈화 하자 이렇게 나눠서 프로그램을 구조화해서 개발하는데도 수월하게 개발할 수 있고 나중에 유지보수하는데도 조금 조금이 아니라 많이죠. 많이 수월하게 만들자라고 해서 만든 방식 MVC인데요. 가장 고전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 MVC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어, 아주 고수가 아닌 모든 개발자들이 프로그램 구조에 대해서, 아키텍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실제로 자기가 하는 프로젝트에 적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존하는 지금 자마린도 어떻게 보면 이제 자마린도 프레임워크죠. 음, 그리고 뭐 안드로이드, 뭐 스프링 다 MVC를 일단은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해서 거기서 좀 더 문제점 이런 것을 보완해서 새로운 아키텍처가 만들었다고 보는데요. 자, 그럴 때 여기서 보면 모델하고 비유하고 컨트롤러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어떠한 큰 프로그램을 컨트롤러를 담당하는 녀석으로 분류를 하고요. 다음에 뷰를 담당하는 녀석으로 분류를 하고 다음에 모델을 담당하는 녀석으로 분류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컨트롤러는 뭐고 뷰는 뭐고 모델은 뭐냐? 컨트롤러는 사용자의 요청을 받고 사용자의 요청을 다시 응답해주는 그런 처리를 하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모델은 뭐냐? 데이터를 처리하는 역할을 하고요. 뷰는 사용자의 인터페이스,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사용자의 인터페이스를 담당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조금 처음 이거를 들어보신 분들은 조금 너무 추상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떠한 가장 많이 접하는 프로그램 뭐예요? 브라우저를 통한 웹사이트죠. 거의 매일같이 수십 개의 홈페이지를 서핑을 할 겁니다. 자, 그럴 때 어떠한 유저가 어떠한 홈페이지에 딱 접속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구글 홈페이지, 마이크로소프트 사 홈페이지 접속을 했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은 뭘 해요? 도메인에다가 이렇게 주소창에다가 따따따점 하고 쭉 도메인 쓰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엔터를 탁 누르죠. 그러면 이 주소, IP 주소를 매핑한 거죠. 이게 DNS 서버를 거쳐서 어디? 해당하는 IP를 따라서 홈페이지가 있는 서버로 접속을 할 겁니다. 이거를 사용자가 처음에 요청을 했다라고 해서 리퀘스트 단계라고 그러고요. 리퀘스트 단계에서 서버에 가서 다시 이렇게 응답이 오죠.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리스판스라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사용자가 뭔가 프로그램에 진입을 했어요. 이닛 했어요. 음. 이 단계 이걸 우리가 유저 리퀘스트라고 해서 처음에 진입을 하면 그 큰 이제 여기서 따따따따 해가지고 서버 들어가죠. 그럼 이 서버에 여기 가장 문 앞에 있다고 보면 돼요. 누가? 컨트롤러라는 녀석이 가장 이 서버의 문 앞에서 마중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마중 나와 있는 거죠. 마중 나와서 사용자가 유저가 어떠한 요청을 했는지를 파악을 합니다. 사용자가 날씨에 대해서 궁금한지 아니면 회원 정보에 대해서 궁금한지 아니면 특정 어떠한 요구사항이 있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서 그리고 판단을 해서 그 판단 내용을 보고 모델 쪽으로 요청을 합니다. 자, 모델은 데이터 처리하는 데이터를 담당하는 녀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델 뒤에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있겠고요. 음. 자, 그러면 모델 쪽에서는 날씨를 원하는구나 아니면 회원 정보를 원하는구나 그런 것을 컨트롤러에 받아서 어떻게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한다든가 아니면 또 다른 네트워크를 통해서 뭔가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그죠? 그래서 사용자의 요청을 분석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모델한테 어떠한 데이터 주세요 라고 또는 데이터를 밀어 넣을 수도 있어요. 회원 정보를 이렇게 주면 회원 정보 다시 인서트 해야 되겠죠, 모델 쪽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가공, 처리, 업데이트하는 기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모델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처리한 다음에 다시 컨트롤러 쪽으로 옵니다. 컨트롤러 쪽으로 올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갖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객체로 모델이라는 객체에 묶어서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컨트롤러는 다음에 뭘 하냐? 사용자한테 응답을 해줘야겠죠. 사용자가 원하는 요청에 따라서 뭔가 데이터를 가공했기 때문에 컨트롤러는 응답을 해주는데 그냥 응답해 줄 수 없죠. 그죠? 그래서 다시 뷰한테 갑니다. 뷰한테 가서 뷰에는 굉장히 많은 템플릿과 같은 웹페이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있고 자, 여기서 이거는 껍데기에 불과하고요. 템플릿에 불과한 뷰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모델에서 받은 데이터 객체를 뷰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뷰에서는 그 받은 데이터 있죠. 데이터를 뷰에 템플릿 같은 틀에다가 넣습니다. 그러면 틀에 데이터가 들어가니까 이제 웹사이트가 하나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웹사이트, 웹페이지가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사용자한테 응답을 해서 사용자가 요청한 정보에 대해서 화면이 멋있게 그려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일련의 이제 우리가 보통 흔히 얘기하는 웹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MVC가 적용된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분업화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컨트롤러를 개발하는 사람은 컨트롤러만 주구장창 개발을 하면 되겠고요. 모델을 개발하는 사람은 모델만 개발하면 되겠고, 뷰를 개발하는 사람은 뷰만 주구장창 개발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 사람이 다 개발을 할 수도 있는데 규모가 커지면 분업화해서 나눠서 개발을 하겠고요.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델 부분이 중요하겠죠. 데이터를 관리하기 때문에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뷰는 약간 디자인적인 요소죠. 그래서 이쁘게
여기서 넘어온 데이터가 효율적으로 잘 볼 수 있게 뷰를 잘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컨트롤러는 비즈니스 로직이 좀 들어가는데요. 여기서는 조율해야 되니까 여기도 잘 해야 되겠죠. 자, 이게 그래서 MVC 패턴인데 이게 분업화하니까 굉장히 효율적이고 유지보수하는데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었습니다. 자, 그래서 MVC의 흐름을 보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사용자의 요청이 처음 발생을 합니다. 최초 발생을 하고요. 다음에 컨트롤러에서 모델 업데이트 하고요. 다음에 컨트롤러에서 응답에 필요한 뷰를 선택을 하고요. 뷰에 모델을 탑재한 다음에 뷰를 이용해 응답, 리스판스, 사용자한테 이제 응답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좋기는 굉장히 좋은데요. 문제점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심각한 문제점은 아니고요.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요. 어떤 불편한 점이 있냐면 컨트롤러에서 모델 쪽으로 데이터를 요청해서 데이터가 왔고 그것을 뷰에다 담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뷰와 모델의 결합도가 강하다. 자, 우리 객체 지향 프로그램 지금 현존하는 언어 중에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 아닌 언어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아예 없다고 볼 수도 있죠. 자, 그런 그 객체 지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서로 간에 객체와 객체 서로 간에 결합도가 없어야 되죠. 그죠? 서로 엮여 있는 게 없어갖고 나는 나대로 일을 하고 너는 너대로 일을 하고 따로따로 일해서 그죠? 그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MVC를 적용하다 보면 모델하고 뷰에 가장 강력한 결합도가 발생을 합니다. 그 결합도가 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뷰를 조금 저기 모델을 조금 수정하면 뷰도 막 수정을 해야 되고요. 서로 엮여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눈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점을 또 고수 개발자들 누군가는 고민을 했겠죠. 어떻게 하면 결합도를 낮출 수 있을까? 모델과 뷰의 결합도를 낮출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다음에 보는 MVP 패턴, MVP 아키텍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MVP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MVC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컨트롤러 대신 뭐가 존재한다? 프리젠터라는 녀석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프리젠터의 역할은 앞에서 보면 MVC 컨트롤러의 역할하고 똑같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프리젠터 역할은 조금 더 전문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프리젠터는 완전 중개자 역할을 해요. 모델과 뷰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MVP의 특징은 처음에 사용자의 요청이 어디? 프리젠터를 통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뷰를 통해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 리퀘스트에서 뷰 쪽으로 뭔가 데이터가 들어오면 요청이 들어오면 이럴 때 이 요청이 어디로? 프리젠터 쪽으로 보냅니다. 요게 1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프리젠터는 데이터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데이터 처리하기 위해서 모델 쪽으로 요청을 또 보냅니다. 이게 2번. 모델에서 꾸구장창 데이터를 다 가공했어요. 다시 응답을 해주죠. 그럼 요게 3번. 네, 3번. 자, 프리젠터는 사용자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하기 위해서 이렇게 뷰 쪽으로 4번. 예, 그죠? 이렇게 되는데 이럴 때 그러니까 프리젠터는 완전히 100% 뭐예요? 중개자 역할을 하죠. 그래서 프리젠터는 중개자 역할을 할 수가 있겠고 모델은 데이터 소스 데이터 처리, 그 다음에 뷰는 유저 인터페이스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MVP의 흐름은 사용자의 요청이 발생을 하고 V에서 P로, P에서 M으로, M에서 P로, P에서 V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프로그램이 흘러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MVC에서 살펴봤던 모델하고 뷰의 결합도가 아예 없게 되는 굉장히 훌륭한 구조도가 만들어지는데요. 한 가지 또 문제점이 있어요.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 이렇게 결합도 낮춘 건 좋은데 이제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긴 거죠. 뷰와 프리젠터의 결합도가 강하게 생깁니다. 이런 또 문제점이 발생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봐야 될 MVVM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MVVM은 모델과 뷰와 그 다음에 뷰 모델이라는 녀석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뷰 모델은 순수하게 뷰를 위한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뷰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모델이 있고 뷰가 있습니다. 자, 사용자 요청이 들어와요. 들어오면 이 요청에 따라서 어떻게 뷰 모델이 작동을 합니다.
막 작동을 해서 어, 모델 쪽에서 뭔가 데이터가 변경이 되거나 뭔가 있으면 그것을 뷰 모델은 데이터를 어느 정도 저장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저장을 하고 있는데 이때 중요한 거 뷰 모델의 데이터가 저장이 되거나 아니면 뭔가 업데이트 됐다, 뭔가 변경이 되는 거죠. 데이터가 음, 데이터가 이렇게 변경이 되면 뷰에서는 어떻게 한다? 같이 실시간으로 똑같이 뷰도 같이 변하게 됩니다. 그 데이터 변경한 거에 따라서 이거를 이렇게만 코드를 보면서 직접 코딩을 좀 이따 해볼 텐데 그러면 확실하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제가 간단하게만 좀 그림을 그려보면 자 보세요. 이쪽에 있는 어떠한 그 객체가 있고 여기에 뷰가 있어요. 자 이걸 그냥 뷰 모델이라고 합시다. 뷰 모델 이걸 뷰예요. 여기 뒷단에는 이제 그 뭐예요? 모델도 있겠죠. 근데 요거는 이제 조금 가려놓고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뷰 모델 이 녀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것만 표시를 해보면 자, 뷰 모델에서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 뷰에서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가 이렇게 있구나.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 있는 대로 그대로 이렇게 화면을 예쁘게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뷰에 허락받지도 않고 알려주지도 않고 뷰 모델이 데이터를 더 늘렸어요. 이렇게. 음, 또는 삭제했어요. 뭔가 변경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여기서 뷰 모델이 뷰한테 따로 알려주지 않으면 뷰는 알 방법이 없죠. 여기 데이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삭제됐는지 모디파이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는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쪽에 사용자가 보는 사용자 유저 인터페이스인 부분의 데이터는 변경이 됐다 안 됐다? 없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뷰가 1초마다, 2초마다 또는 뭐 10분마다, 1시간마다, 하루마다 계속 변경이 됐는지 안 됐는지 뷰 모델 쪽으로 신호를 보내요. 그래서 변경이 됐으면 변경된 데이터를 다시 가져와서 뷰가 이렇게 다시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뷰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개의 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뷰들이 계속해서 뷰 모델을 못 살게 구는 거죠. 똑똑똑 데이터 변경됐나요? 변경됐으면 주세요. 변경 안 됐나요? 그럼 안 됐으면 그냥 있고. 그죠? 계속 이런 방식이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일이 많아지고 조금 번잡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변경되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노크를 한다는 것은 네트워크 부하도 서로 내부적으로 조금 부하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데이터 바인딩을 합니다. 이쪽 데이터와 여기에 보이는 UI를 이렇게 바인딩을 합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 예전에 한번 데이터 바인딩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매핑을 해놔요. 매핑을 해놓으면 데이터가 변경이 되면 어떻게? 자동으로 그냥 변경이 되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뷰 모델 데이터를 저장하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을 만들어 놓으면 그리고 데이터를 바인딩 시켜 놓으면 이쪽 뷰에서는 데이터가 변경되면 바로바로 이렇게 데이터를 업데이트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따 프로그램에서 뷰 모델을 만드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뷰에서 요청이 발생 및 VM에 명령을 하고요. 커맨드 하고요. 다음에 VM에서 M의 데이터 요청, M에서는 VM의 데이터 응답, 그 다음에 VM의 데이터 저장, 데이터 바인딩으로 V는 자동으로 갱신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특징, 뷰와 뷰 모델의 의존성 제거, 그 다음에 커맨드 패턴과 뭐 데이터를 바인딩하는 그런 기법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아키텍처인 부분은 나 혼자 조그만 소규모의 프로젝트를 한다. 아니면 뭐 집에서 그냥 뭐 개인적으로 아주 사소한 프로그램 하나 만든다. 조그마한 프로그램 만든다. 그러면은
꼭 이렇게 아키텍처 같은 거 지키지 않고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날 코딩 또는 하드 코딩이라고 하는 그렇게 코딩을 해도 그게 더 오히려 더 빨라요. 또 조그만 데서는 조그만 그 프로젝트에서는. 하지만 우리가 한 번 쓰고 버릴 프로그램이 아니고 유지 보수도 해야 되고 나 혼자 작업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같이 작업을 한다면 어떠한 룰을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그 룰을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할 때 가장 효율적인 게 뭐다? MVC, MVP, 더 발전한 MVV 패턴, MVVM 아키텍처를 이용하면 좋다라고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처음 그 MVC, MVVM을 접하신 분들은 그냥 그 정도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많은 개발자들은 이런 방식에 대해서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별 부담 없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로 처음 접하시고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레퍼런스 문서가 인터넷에 보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창에다가 MVC, MVP, MVVM을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그림과 설명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중요한 거는 그런 글을 읽어도 이런 아키텍처를 처음 접하신 분들은 추상적으로만 그냥 다가오지 뭐 구체적으로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나 그죠?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가장 좋은 거는 소스 코딩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아키텍처 방법에 맞춰서 코딩을 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제를 몇 번 해보시면 굉장히 빨리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 넘어서 한번 현재 시간 출력을 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잠깐 요거 살펴보기 전에 자, 브라우저를 열고요. 자, 자마린 한 다음에 자마린에다가 MVVM이라고 제가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그 마이크로소프트 덕에 이렇게 From Data Binding to MVVM이라고 나와서 많은 글들이 보이는데요. 자, 그 제가 여기 MVVM에서 강의하는 예제들은 여기 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좀 기반으로 해서 완전 100% 똑같다고는 할 수 없겠고요. 거의 비슷하게 흡사하게 좀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예제를. 자, 그 이유는 여기에 비교적 설명이 좀 잘 돼 있더라고요. MVVM에서 데이터 바인딩하는 방법에서 MVVM을 위한 예제들이 좀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제가 강의 자료도 만들고 예제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는데요. 제 강의를 들으시고, 그다음에 여기 동영상도 있죠. 동영상도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위쪽에 있는 문서들, 예제들 한번 쭉 시간 내서 차분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현재 시간 출력하는 예제가 먼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걸 할 텐데, 갑자기 MVVM으로 이렇게 그 뭐죠? 예제를 만들면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런 게 나와요. 자, problem is that 뭐 date and time set once 한 번만 세팅된다 그러죠. 이게 뭐냐면 현재 시간을 출력하는 그런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한 번만 출력이 되고 계속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처음에 init 됐을 때 한 번 이렇게 데이터가 그 데이터에 의해서 유저 인터페이스 그 뷰가 만들어져 갖고 뿌려주면 1초마다 시간이 흐를 때마다 계속해서 시간이 가야 되겠죠. 한 번 딱 출력되고 말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게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한다? 여기 보시면 이제 시간이 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데이터 바인딩을 통해서 뷰 모델을 만든 다음에 클락 뷰 모델이라고 여기서 하죠. 그래서 이런 뷰 모델 객체를 만들어 놓고요. 이 모델하고 뷰하고 데이터 바인딩을 함으로써 뷰가 계속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그려줄 수 있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먼저 좀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여기 슬라이더이죠. 그 슬라이더 이용해서 여기 보면 이름이 뭐 인터랙티브 뭐라고 써있는 예, 인터랙티브 MVVM 성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뷰와 그 다음에 뷰 모델이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예제도 한번 해보겠고요. 그다음에 커맨드도 있어요. 커맨드 뭔가 명령 날리는 거죠. 버튼 같은 거 했을 때 버튼을 클릭을 하면 우리는 기존에 이벤트 핸들러 방식으로 해가지고 핸들러를 구현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커맨드 패턴을 이용을 해서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쭉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트 타임 나우라는 그죠? 이런 걸 이용을 해서 현재 시간을 출력하는 예제를 해볼 텐데요. 이 예제는 그 MV 그 데이터 바인딩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입니다. 저기 그 예제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갱신을 하고 그다음에 화면이 풀어지고 화면이 갱신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프로그램을 먼저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를 생성을 처음에 해야 되겠죠. 생성을 새 프로젝트 만들기 해서 만들겠고요. 폼즈에서 모바일 앱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3강이죠. 프로젝트 0001. 경로는 기존 경로 그대로 하겠고요. 자, 만들기. 오케이. 예. 자, 프로젝트가 구성이 되고 있고요. 자, 현재 시간을 출력할 때는 대부분의 C샵을 뭐 하신 분들은 다 대부분 시스템에 있는 그 뭐예요? 데이트 타임을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데이트 타임을 이용해서 해보도록 하는데요. 우리는 지금 자만의 폼즈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물 파일에서 데이트 타임을 생성을 하고 인스턴스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컨텐츠 페이지 만들겠고요.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현재 시간을 보여주는 거니까 그냥 단순하게 current time ex01이라고 새로운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페이지를 만든 다음에 시작 페이지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메인 페이지가 아니라 show current 01 이렇게 바꿔 놓고요. 제가 지금 에뮬레이터를 안 띄워놨는데요. 에뮬레이터 띄우는데 좀 시간이 제 컴퓨터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어서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제가 잠깐 그 동영상 퍼즈하고 에뮬레이터 다시 띄우고 나서 다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에뮬레이터가 떴고요. 한번 여기서 탑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잘 돌아가는지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기 빌드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에뮬레이터가 빨리 뜰 때는 정말 빨리 뜨고 동작도 굉장히 팍팍 잘 됩니다. 근데 간혹 가다 보면 굉장히 애를 먹일 때가 있어요. 이번에는 좀 잘 되기를. 네, 잘 되는 듯 하죠. 수월하게. 뭔가 에러가 있었으면 벌써 문제가 돼서 에뮬레이터에 탑재가 안 됐을 것 같은데요. 잘 된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좀 끄겠고요. 자, 여기다가 현재 시간을 나타내는 그 UI를 먼저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객체를 연결을 해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모양입니다. 자, 시간을 전체 다 보여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연도, 월, 일, 그 다음에 타임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일단 좀 패딩을 전체적으로 좀 주겠고요. 패딩은 한 20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좀 더 지우겠고 필요 없는 것들이죠, 다. 예. 자, 스택 레이아웃으로 먼저 좀 묶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스택 레이아웃으로 한 번 더 묶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블을 넣어주겠는데요. 자, text에서 여기에 뭐 타임이라고 일단 자리만 좀 잡아 놓도록 하겠고요. 자, 폰트 사이즈는 좀 크게 눈에 잘 보이게 30 정도 해주겠고 오리엔탈 텍스트 얼라이먼트는 센터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블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 좀 더 복사해서 스택 레이아웃 하나 더 만들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연도였죠. 연도 요건 나머지 다 똑같다고 할게요. 그래서 좀 재활용하면 월, 일, 시간이죠. 그래서 month, day, time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탑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그 현재 시간이 나오는 부분을 이제 바꾸는 작업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데이트 타임 객체를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서 어떻게 XML, NS에서 네임스페이스에서 우리는 시스템 거를 가져올 거고요. 여기서 어, 시스템 요거 가져오면 되겠죠. 예,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 자물에서 데이터를 객체를 인스턴스하고 그 인스턴스한 데이터를 객체를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데이터 바인딩 처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일단 여기서는 전체 시간이 다 보이는 거니까 여기다가 바로 그냥 바인딩 처리해서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에다가 바인딩 해주고요. 자, 소스는 어떤 거다? 우리가 x땡 해서 아이고 소스 x땡 해서 스태틱 그다음에 sys에 있는 뭐예요? 데이트 타임이죠. 그래서 데이트 타임 점 now를 해주시면 시간이 바로 출력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출력됐죠. 자, 그리고 좀 다시 끄겠고요. 자, 밑에서는 연도하고 그 저기 뭐죠? 음, 연도, 월, 일, 시간이 다 나와야 되는데 어차피 또 데이트 타임이 또 필요하니까 여기다가 소스 정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밑에서는 하나씩 자기가 필요한 것만 갖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인딩 컨텍스트 이용하면 되겠죠. 바인딩 컨텍스트에 x 땡 스태틱 해서 sys 똑같이 데이트 타임 점 now 해서 이렇게 해놓고 했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서는 이제 데이트 타임에 있는 뭐 나는 뭐 그 연도를 원한다. 그 다음에 나는 뭐 월을 원한다. 그렇게 바인딩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인딩 그 다음에 year를 원하는데 자 스트링 포맷을 좀 이용을 해서 어떻게 the year is 스트링 포맷 이용하는 거는 우리 그 시작 코드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똑같이 그렇게 이용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가루가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찍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됐고요. 이걸 좀 카피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예제는 아까 그 마이크로소프트사 MS 자마린 도큐멘트에 있는 내용을 제가 거의 흡사하게 예, 따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플하게도 했지만 거기 있는 예제를 거의 따라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 강의를 보고 소스를 보고 학습을 하신 다음에 그쪽 내용을 다시 참고를 하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바인딩 해주겠고요. 이번에는 스트링 포맷으로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스트링 포맷 그다음에 the month is 그다음에 이렇게 바로 여기다가 데이터를 넣어주는데요. 데이터 넣어줄 때 어떻게 서식자를 넣어서 월이 여기에 출력이 될 수 있도록 자 m을 대문자 그 월은 대문자 m을 쓰는데요. m이 이렇게 4개 있으면 숫자로 1월, 2월, 3월이 아니라 영어 있죠. January, 뭐 February, March 뭐 이렇게 December 이렇게 영어로 표시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카피해서 그냥 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카피를 해놨구나. 예, 이렇게 해서 요거는 day겠죠. day겠고 여기 좀 바꾸면 되겠죠. 예, 이렇게 바꿔주겠고요. 그 다음에 전체 시간 나오는 부분 요거 이제 t를 넣어주면 전체 시간이 다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한번 해볼게요. 보고 화면에 보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수정해서 코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온 것 같죠? 여기 인디케이터 보면 12시 3분 4분 3분
네, 됐죠. 자, 이렇게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가장 간단한 방법, 그죠? 현재 시간 출력하는 방법은 데이트 타임의 now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그래서 첫 번째 예제인데요. 자, 이 현재 시간 출력하는 응용 프로그램에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의 문제점은 뭐예요? 시간이 흘러가도 자동 갱신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죠. 그죠? 현재 시간을 딱 한 번만 출력할 뿐이지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는데 그 흘러가는 시간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게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어요? 어딘가에서 타이머가 돌아가면 돼요. 타이머가 돌아가서 시스템에 있는 시간을 계속해서 데이트 타임 객체를 이용해서 시간을 계속해서 이쪽 뷰 쪽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가장 이제 그 쉽게 구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코드를 좀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코드를 변경할 때 새로운 페이지를 하나 만들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소스를 따로따로 보실 수 있게 제가 이렇게 조금 그 뭐죠? 타임 아까 ex02라고 하면 되겠죠. 예,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그리고 시작 페이지 바꿔야 되겠죠. 시작 페이지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자, 여기서는 그 직접 여기서 데이트 타임을 구해서 인스턴스화 해서 저기 UI를 V를 그려주는 게 아니고요. 다른 곳에 타이머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타이머에서 이쪽 그 뷰의 그림을 그리는 방식으로 바꿀 텐데요. 아까 보면 이거 있었죠? 이거를 조금 그대로 다 전체 카피해서 좀 가져와서 요거만 수정을 하면 되겠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은 직접 만들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 시스템 이거 빼버리면 네임스페이스 빼도 될 것 같고요. 요것도 지금은 필요 없겠죠. 그래서 좀 비워두겠고요. 이거 다 날릴까요? 네, 좀 간단하게. 이렇게. 자, 그래서 요것도 지금은 바인딩 다 이런 거 필요 없겠고요. 순수 UI만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텍스트도 필요 없겠죠. 다른 쪽에서 그려주기 때문에 얘는 그냥 틀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텍스트 다 빼버리면 되겠죠. 음, 다 빼버리겠고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얘는 다른 쪽에서 얘를 그 알아볼 수 있어야 되니까 뭐 이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네임 정해 주도록 하겠고요. 레이블 0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레이블 02, 03, 0, 아이고, 04까지 2번, 3번, 4번. 네, 좀 장표를 볼게요. 장표 UI가 방금 이게 우리 만들었던 거고 자동 갱신하는 건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타임 다섯 개가 필요하네요. 그러면 하나 더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5번. 네, 이렇게까지 UI만 구성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거 바꿨나요? 예. 자, 한번 탑재를 시켜 볼게요. 번에. 자, 자, 그럼 타이머는 어디다 만들 거냐면 우리 C샵 파일 있죠. 요거 2번 요 C샵 파일 여기 있죠. 여기서 타이머를 만들어서 여기서 어디 이쪽으로 데이터를 날려서 여기에 UI가 갱신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뭐가 에러 나왔네요. 불필요한 게 있다. 지우다 보니까 불필요한 게 들어갔죠. 됐습니다. 다시 한번 빌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지금 뭐 텍스트가 없기 때문에 하얀 화면이 나오는 게 맞겠죠. 자, 제대로 다 됐고요. 자, 그럼 이제 타이머를 만들어 보는데 타이머를 여기 CS 파일에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머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타이머 역할을 하는 프라이빗으로 해야 되겠죠. 그 함수를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불 타이머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 자, 타이머를 만들어 주는데 이 타이머에서는 레이블에다가 레이블을 직접 접근을 해서 그 시간 등을 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텍스트는 우리 간편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거 그냥 쓰면 되겠죠.
스트링 포맷.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여기에다가 이제 데이트 타임을 여기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now 이렇게 만들어주면 전체 시간이 출력될 수 있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2번, 레이블 2번, 3번, 4번, 5번에 각각의 내용을 다 만들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연도였죠. 그래서 더 year is date time now에서 뭐예요? year. 그 다음에 더 아이고 더 months 점 months mon 예 됐고요. 다음에 일인가요? 일 더 days 점 day 아이고 day 됐죠. 그 다음에 the time is date time 전체는 어떻게 time of day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자, 그러면 얘를 이제 호출할 때마다 타이머를 만들어 놨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반환형이 return 예, true 이렇게 해줘야지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함수가 만들었습니다. 자, 얘를 그럼 처음에 이제 생성자에서 호출을 할게요. 생성자 호출을 하는데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얘를 호출을 해야지 어떻게 이 UI에 해당하는 내용이 계속 업데이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타이머를 이용을 하는데요. device.start 타이머를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가 들어가는 두 개가 들어가는데요. 처음에 들어가는 거는 어느 기간 동안 얼마나 자주 그 함수를 어떤 함수를 호출할 거냐. 그래서 1초마다 한다고 해놓겠고요. 그 다음에 함수 이름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타이머 이렇게 해주면 끝나겠죠. 자, 그러면 1초마다 이 녀석을 계속해서 호출해요. 이 녀석이 누구예요? 여기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1초마다 시간을 계속해서 어디 UI 쪽에 이쪽 부분의 데이터를 갱신하는 코드가 완성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거를 탑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와 다르게 현재 시간이 계속해서 갱신되는 것은 해결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완성할 수가 있겠는데 이 프로그램의 문제점은 뭐냐면 자물 파일하고 CS 파일하고 같은 페이지죠. 그죠? 자, 이게 데이터가 변경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데이터가 변경될 때 다른 부분에서 계속 써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쪽에서 그때마다 계속해서 UI에 뷰를 접근을 해서 다시 이쪽에 작업을 해줘야겠죠. 그죠? 자, 이런 불편한 점 이렇게 하다 보면 규모가 커지고 그러다 보면 굉장히 불편하고요. 간단한 프로그램은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도입한 게 MVVM에서 데이터 바인딩을 통해서 이쪽에서는 데이터가 그냥 계속 갱신이 됩니다. 계속 갱신이 되고 그 갱신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뷰에서는 내가 활용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예요. 즉 여기서 뭔가를 다 관리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데이터만 갱신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그리고 알아서 필요한 뷰들은 알아서 내 거 갖다 써라 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오늘 이번 시간에는 하겠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고요. 요렇게 구현을 해도 되지만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MVVM의 데이터 바인딩을 통해서 해보는 것을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